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아주 중요한 주제, 바로 백내장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안과 전문의 임성웅 원장님 유튜브 영상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 혹시 요즘 들어서 세상이 좀 뿌옇다거나, 햇빛 아래 나가면 갑자기 눈이 너무 부시다. 뭐 이런 거요. 아니면 밤에 운전하는데 가로등 불빛이 막 번져 보이고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게 들어보니까 백내장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백내장 진단 딱 받으면 특히 만약에 40대, 50대 이러시면 아니 벌써 내가? 이런 생각 들면서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당장 수술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에서는요. 너무 미리 걱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그렇게 막 급하게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백내장이라는 게 우리 눈 속에서 그 카메라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투명한 수정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걸 재밌게 비유했던데 머리카락 하얘지는 거, 그러니까 흰머리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뭐랄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노화 과정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흰머리 같은 거다? 네. 그러니까 백내란 진단 받았다고 해서 막 큰일 났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노화에 한 신호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진짜 일상생활이나 뭐 하시는 일 아니면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큰 불편함이 없다면 수술을 꼭 서둘러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딱 정해집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백내장 진행 속도를 어떻게든 좀 늦춰볼 수 있는 네 가지 생활 습관. 이걸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하거든요. 당장 수술할 건 아니지만 눈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말 좀 솔깃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좀 의외였어요. 바로 식단이더라고요. 매일 먹는 게 눈 건강, 특히 백내장이랑 그렇게 관련이 깊다고 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 흰쌀밥이나 빵, 뭐 도넛, 케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정제된 곡물들. 이게 혈당을 좀 빨리 올리는 음식들이죠. 근데 이런 게 백내장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왜잖아요. 왜 그런가?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면 우리 몸에 그 당산화 체종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AGES라고 하는데 이런 물질이 막 만들어지고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우리 몸속에 약간 끈적끈적한 찌꺼기처럼 남는다고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이 물질이 혈관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리 눈에 그 투명해야 하는 수정체 단백질에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수정체가 서서히 뿌옇게 혼탁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 같은 게 달라붙어서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특히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AGS 생성이 더 활발해져서 백내장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와, 그럼 혈당 스파이크가 눈의 노화를 막 앞당기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반대로 뭘 먹어야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는 음식들, 이런 걸 권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콩 종류나 통곡물, 채소, 또 당분이 적은 과일 같은 거요. 식이섬유 풍부한 것들, 특히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 있죠. 여기에는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대요. 이게 수정체 단백질이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산화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항산화요? 네, 우리 몸 세포가 뭐랄까 녹쓰는 현상, 그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항산화제는 이 녹쓰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정체에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오, 몸속의 녹 방지제 같은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그런 황록색 채소 말고 또 추천하는 거 있나요? 네, 견과류도 좋다고 하고요. 계란 노른자도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 이것도 염증 줄이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죠. 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걸로는 밥 지을 때요. 흰쌀밥만 드시지 말고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좀 섞어서 먹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혈당 오르는 걸 좀 완만하게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수정체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안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식단 관리 중요하네요. 자, 두 번째 예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로이드, 이거 염증 잡는 데는 정말 효과가 좋잖아요. 피부 연고부터 시작해서 뭐 천식 있으신 분들 흡입제, 관절염 주사. 진짜 많이 쓰이죠. 너무 오래 쓰거나 아니면 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요. 이게 백내장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백내장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특히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백내장이 있거든요. 연소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스테로이드 사용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젊은 나이 백내장이요? 네, 뭐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 심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정말 오래 썼다거나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걸로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는 경우라든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서요. 적절한 양과 기란을 딱 지켜서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냥 임의로 막 쓰거나 남용하는 건 절대 피해야겠죠. 아, 정말 중요하네요. 효과 좋다고 막 쓰면 안 되는 거군요. 자, 세 번째.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금연입니다. 자료에서도 담배는 뭐 진짜 백해무익이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담배가 백내장에 어떻게 안 좋은지 조금 더 보면요. 담배 연기 속에 그 수많은 유해 화학 물질들 그리고 산화 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 아까 말한 그 녹방제 시스템을 약하게 만들고요. 동시에 수정체 단백질 자체를 직접 공격해서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거죠. 직접 공격까지 한다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현재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기간이란 양이 있죠. 이걸 누적 흡연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백내장 발생 위험이랑 비례한다는 거예요. 와, 과거에 피운 것까지요. 아, 이거 정말 무서운데요. 그럼 혹시 지금이라도 끊으면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좀 희망이 없을까요? 아, 네. 다행히도 자료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같이 줍니다. 지금이라도 금연을 시작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항산화 성분 풍부한 식단 관리나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같이 하면 과거 누적 흡연량 때문에 생긴 위험을 상당 부분 좀 상쇄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백내장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번째 방법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이건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피부 노화 막으려고 선크림 진짜 열심히 바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근데 우리 눈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자외선 중에서도 UVB라는 종류가 수정체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UVB라는 놈이 수정체의 중심부, 그러니까 핵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또 노랗게 변성시키는 특징이 있대요. 이런 형태의 백내장을 그래서 핵백내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랄까 투명했던 렌즈가 점점 누렇게 변색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될수록 이런 핵백내장 위험이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눈, 특히 수정체를 자외선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게 장기적으로 시력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선크림을 바를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차단해야 하는 거죠? 방법이 어렵진 않겠죠? 네, 자유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또 실용적이에요. 일단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제대로 들어간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 이게 기본이고요. 요즘은 뭐 안경 렌즈 자체에도 자외선 차단 코팅 다 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에다 추가로 챙이 좀 넓은 모자까지 써주면 더 좋다고 해요. 위나 옆에서 들어오는 자외선까지 효과적으로 막아주니까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습관이죠. 네, 그러네요. 선글라스랑 모자. 네. 근데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서 뭐 10년, 20년 뒤에는 눈 건강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네 가지 핵심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백내장 진행을 늦추려면 첫째, 혈당 확 올리는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항산화 성분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위주로 식단 관리하는 거. 둘째, 스테로이드 약물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전문가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하는 거. 셋째, 단호하게 금연하는 거. 그리고 넷째, 외출할 때 선글라스랑 모자로 자외선 적극 차단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였죠. 자료 보니까 백내장 초기거나 아직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 습관들을 꾸준히 잘 지키면 백내장이 심해지는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를 만드신 임성웅 원장님이 정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쭉 얘기 나눈 이 4가지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백내장 진행을 늦추는 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절대로 전문적인 안과 검진이나 의학적인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습관만 믿고 병원 안 가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내 눈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백내장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수정체 혼탁 위치나 종류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긴, 그게 기본이겠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예방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더 적극적인 치료, 그러니까 수술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백내장이 있다고 무조건 다 수술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은 시력을 얻거나 다른 합병증을 막는 데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4가지 경우를 언급하고 있어요. 네, 어떤 경우에 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첫째는요, 시력이 너무 떨어져서 본인의 일상생활에 정말 심각한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직업상 아주 정밀한 시력이 필요한데 백내장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들다거나 운전을 해야 되는데 밤눈이 너무 어두워서 위험하다거나 혹은 책 읽기나 바느질 같은 거 좋아하시는데 더 이상 즐기기 어려울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 시력표 숫자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불편한가, 이 주관적인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불편하면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좀 특수한 백내장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팽대 백내장이라는 경우인데요. 이건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수정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듯이 부피가 커지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부푼 수정체가 눈 안에 다른 구조물들을 망두르면서 눈속 압력, 즉 안압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게 심하면 급성 녹내장 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팽대 백내장이 확인되면 시력 저하가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합병증 예방 차원에서 좀 일찍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다른 눈 질환이랑 관련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백내장 말고도 녹내장이나 당뇨망막병증 같은 다른 안과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경우예요. 때로는 백내장이 너무 심하면요, 눈 뒤쪽, 그러니까 망막 상태를 제대로 검사하거나 치료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경과를 잘 보거나 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백내장 수술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또는 같이 있는 질환 상태에 따라서 백내장 수술 시기를 좀 신중하게 조절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안과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수술 시기나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선천적인 눈 구조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고도 원시를 가진 분들입니다. 고도 원시라는 건 안구의 앞뒤 길이가 보통보다 좀 짧은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런 눈은 내부 공간 자체가 상대적으로 좁아요. 그래서 백내장이 조금만 진행돼서 수정체가 약간만 두꺼워져도 안압이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또 눈 안을 채우는 액체, 그 방수의 흐름이 막혀서 급성 폐쇄각 녹내장 같은 응급 상황이 생길 위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고도원시가 있는 분들한테는 백내장이 아주 심하지 않더라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비교적 좀 이른 시기에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른 질환이 있는지, 심지어 타고난 눈 구조까지 다 따져봐야 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내 눈 상태에 대한 정기적이고 정확한 검진. 이게 모든 관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백내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혼탁의 종류나 위치는 어떤지, 아까 말한 수술이 필요한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결과에 맞춰서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4가지 생활습관 관리 꾸준히 실천하면서요. 만약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가장 좋은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이다 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임성웅 안과 전문의의 자료를 통해서 백내장 진행을 늦추기 위한 4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시력이 좀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하셨던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매일 우리가 그냥 무심코 먹는 음식들,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쓸까 말까 하는 그런 사소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요.
수십 년 뒤에 우리의 시력이라는 아주 섬세하고 중요한 감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요.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건강의 또 다른 부분들, 혹은 삶의 다른 영역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떤 파장을 만들고 있을지 한번 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자신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